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대신 돈을 벌어준다면요. 사실 이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다음날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기업이 우리 대신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좋은 기업이 어떻게 주주 대신 일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 오르면 좋고 내리면 나쁜 그 숫자. 하지만 사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매우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스마트폰 판매 수익, 전 세계 영업망의 일부를 내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벌 때마다 우리도 그 이익의 일부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떠나 있어도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빵집의 지분 10%를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빵집이 매달 100만 원을 벌면 여러분은 10만 원을 가져갑니다. 빵을 굽지 않아도, 카운터에 서 있지 않아도, 그냥 지분을 들고만 있어도 말입니다. 주식이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그 빵집이 삼성전자이고 애플이고 엔비디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여러분의 동네 빵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을 상대하고 수만 명의 직원이 밤낮 없이 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모든 노력의 열매가 주주인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잠을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버핏이 말한 잠을 자면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버핏 자신도 이 원리를 삶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수십 개의 기업의 주주로서 하루에도 수백억 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산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 배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코카콜라입니다. 워렌 버핏은 1988년 코카콜라 주식에 약 1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받는 연간 배당금은 약 7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매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배당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마다 늘어납니다. 10년 전에 받던 배당금의 2배, 3배를 지금은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의 복리입니다. 두 번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배당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이 총 100만 주 발행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중 1만 주를 갖고 있다면 지분율은 정확히 1%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10만 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는 90만 주로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1만 주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1%에서 1.11%로 높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수백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자체의 성장입니다. 좋은 기업은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어냅니다.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배당이 매년 열매를 주는 것이라면 사업 성장은 나무 자체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열매도 많아집니다. 이 기업이 10년, 2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더 커져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라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장기 투자의 기업 선택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오래 살아남을 기업, 그리고 성장할 기업입니다. 이제 역사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삼성전자 주가는 주당 수천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 전자업체들의 하청을 받던 회사였습니다.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전자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그 가치는 배당을 포함해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정보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단지 삼성전자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고 더 커져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반도체 왕국을 만들고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OLED 패널이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 모든 성장을 함께한 주주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반도체 사이클의 침체. 흔들렸던 사람들은 팔았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아이팟이 출시되던 시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약 700억 원이 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팀 쿡이 애플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우는 동안 주주들은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열었을 때, 아이패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을 때, 에어팟과 애플워치로 웨어러블 시장을 지배했을 때 매번 주주들의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팔지 않은 것. 올바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행동을 원합니다. 주가가 내리면 팔고 싶어지고 조금 오르면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집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가만히 있을 때 작동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뽑아서 확인하는 사람은 나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기업일까요? 버핏은 해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중세 유럽의 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 주위를 깊고 넓은 물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그 물길을 건너기 전에는 성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와도 쉽게 넘을 수 없는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10년, 20년 후에도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것은 브랜드 파워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콜라 원액을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콜라를 마실 때 코카콜라를 찾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 걸쳐 160년 가까이 쌓아온 그 브랜드는 어떤 경쟁자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보다 뛰어난 메신저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해자가 깊은 기업을 찾아 오래 들고 있는 것. 이것이 버핏이 수십 년간 실천해온 투자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분석에 근거하여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투기다. 벤저민 그레엄이 말한 것처럼 해자가 있는 기업은 원금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원금 위에서 복리가 작동할 때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경영자들, 가장 혁신적인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도 그들은 나의 자산을 키웁니다. 배당이 통장에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으로 내 지분이 조용히 늘어나고 기업의 성장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복리와 만나는 순간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이 어떤 모습일지를 지금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뉴스에 흔들리고 공포와 탐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경제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들은 그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주주 대신 일한다. 다음 회차에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왜 가장 위험한 선택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마지막 승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